무려 73년입니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의 기본 틀이 한 세대가 훌쩍 넘는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롭게 짜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일터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이 낡은 틀을 73년 만에 처음으로 허물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1953년에 시작해서 무려 2025년까지 모든 걸 서울에서 통제하던 방식이 2026년부터 드디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70년 넘게 끄덕없던 시스템이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확 바뀌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서울에 앉아서 내리는 지시랑 막상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이 현실을 못 따라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건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노동청 하나가 경기도의 그 어마어마한 IT, 제조업 성장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또 울산의 조선업이나 서산의 석유화학단지처럼 지역마다 위험 요소가 다 다른데 서울에서 똑같은 잣대로 관리하려니 될 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급한 일이 터져도 대응은 너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럼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대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분권화, 강화, 그리고 재정립 이 세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쫙 나눠주고 그걸 실행할 인력, 즉 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마지막으로 73년이나 쓴 낡은 이름까지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그냥 조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맞춤형으로 조직을 짠다는 겁니다. 경기도처럼 IT, 제조업이 몰린 곳엔 아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새로 만들고 조선업이 중심인 울산엔 조선업 안전을 전담할 동부지청을 또 위험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서산엔 지청을 승격시켜서 힘을 실어주는 식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실행할 소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독관을 자그마치 2,000명이나 새로 뽑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 가는 말, 어딘가 좀 부지런히 일한다. 사용자의 시각에서 시키는 일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걸 노동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뜻하는 노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는 건 노동자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조직도 늘리고 사람도 뽑으면 우리 회사, 우리 일터에는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관 수가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7년에는 무려 14만 곳. 이게 전체 사업장의 7%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상시감시 체제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적발 즉시 제재. 예전처럼 이거 고치세요 하고 시간 주고 이런 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은 걸리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큰 변화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당장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과연 지방정부가 지역에 힘 있는 기업들 눈치를 안 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또 갑자기 권한을 넘겨받은 공무원들이 복잡한 노동법을 잘할까 하는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스가 1994년에 비슷한 걸 시도했다가 딱 이런 문제들 때문에 4년 만에 포기하고 다시 준항으로 권한을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후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도 이런 우려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만들면서 노사 양측이나 전문가들 목소리를 더 듣고 보완책을 만들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주분들께서는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걸리면 고친다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오남용이나 근로시간 기록 같은 거 지금 바로 들여다보셔야 하고요.
문제가 터져서 익명신고로 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도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로 작동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입니다. 바로 익명신고죠. 2026년 2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현장의 문제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날 거고요. 특히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위장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더 촘촘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임금 체불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감독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3년 만에 대수술, 대한민국 일터의 오랜 관행을 바꾸려는 이 거대한 실험은 과연 모두가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더 큰 혼란만 가져오게 될까요?